행복한 마음으로 법문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편안한 자세로. 특히 이런 강의도 그렇고 법문도 그렇고 부처님 삼보에 대한 무슨 법문 수행 얘기하고 그러면 뭔가 좀 경건해지면서 수련해지면서 흐트러진 몸이 좀 바로 세워지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그 긴장은 수행의 핵심 포인트가 마음에 긴장하고 있는 상태다 하는 거. 알면은 릴렉스가 아니라 릴렉스해서 몸이 이완이 돼요. 이완이 되었을 때라야 지혜의 문이 가장 맑게 열리는 그 마음의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할 때는 편안한 마음, 그리고 다리 아프시면 따로 펴도 돼요. 우리나라 아들, 딸을 키우다 보면, 한도 살다 보면 무릎이 다 망가져, 특히 엄마들은. 우리 또 신랑들은 직장에서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도 관절이 많이 상한단 말이에요. 법문 드릴 때는 편안하게, 그러니까 다리 아프고 쭉 뻗는 정도면 아니고 편하게 옆으로라도 잘 생각하고 눕지 말고 편하게 들으세요. 오늘도 서두에 간단한 이 수행에 관련된 법문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실시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스님이 칠판에 표 같은 제목을 하나 적어볼까요? 마음속에 담아두라고 입으로 하는 것보다는 적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오랜만에 써보는 것이 아마 지난 시간에 이 스님이 육체의 법이 있다는 그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또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또, 네, 이런 법문을 들려주십니다. 육처가 불타고 있다. 눈이 불타고 있고, 귀가 불타고 있고, 입이 불타고 있고, 이 몸의 감촉들이 불타고 있다. 무엇으로 불타고 있을까요? 욕망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그렇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끝없는 갈망, 욕망으로 욕망의 불길 속에 휩싸여 있고 분노의 불길 속에 휩싸여 있고 어리석음의 불길 속에 휩싸여 있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 탐진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거센 불길이 이 중생들을 삶을 지배해요. 그래서 육체에 담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일평생, 세생생을 이 욕망 때문에, 분노 때문에, 이 어리석음 때문에 육도를 끊임없는 생을 윤회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행복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을 끝을 종식시켜버리고 뿌리를 뽑아서 완전한 해탈 세계로, 완전한 행복의 길로 열반으로 밑바나를 향해서 윤회의 고리가 끊어진 밑바나를 향해서 우리는 부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우리는 그 코를 탄준치를 중시시키기 위해서 우리 수행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보통 수행하면은 무슨 수행을 얘기하냐면 특히 여러분들 위파사나 수행 이제 여러분들 많이 읽어져서 많이 들어봤겠죠. 그러면 위파사나 수행을 하기 위해서 각 우리나라에는 각 수행처들 산지에 있어요. 김해 다보선은 호두마을, 천안의 호두마을, 보리선은 붓다의 길 따라 마하보디선은 각 전국 각지에 그래도 근데 그래도 위파사나 수행처들이 있어요.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을 하러 오면 가요. 저는 처음 위파사나 수행을 하러 간 게 아니라 저는 화두 수행을 하러 다녔어요. 출가의 목적이 참선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 마음의 이 괴로움을 그야말로 괴로움의 뿌리를 뽑아내고자 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서 출가해서 정말 이선방 저선방 수행처 다니면서 화두 수행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북방의 수행을 하다가 남방 수행처로 건너가서 거기서 이 바사나 수행법, 테라와다 이 수행법들을 접하고서는 한이하게 이 수행하는 방법도 틀려요. 수행법이 틀린 게 아니라 수행자들 생활 태세가 완전히 틀리다는 얘기예요. 뭐가 틀리냐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정말 간곡하게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겨두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혹은 앞으로라도 착각을 일으키지 않고 길을 가다가 잘못 가게 옆길 새버려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제목을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 기억 속에 심어주려고 해요. 무엇이 뿌리 깊은 나무고 무엇을 이 스님은 뿌리 없는 나무라고 비유했을까? 제가 출가했던 목적이 잘못됐어요. 고를 종식시키기 위한 방법은 동기는 좋았는데 종식시키기 위해서 나아가는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오로지 선방만 찾아다녀요. 선방만. 어디 수행이야 수행. 일념, 삼매, 확철, 대오 그런 관념들이 머릿속에 대부분의 우리나라 한국 출가자들은 말이에요. 그런 의식이 아주 가득 차 있어요. 지금은 많이 변해서 강원도 있고 교학도 배우고 다양하게 많이 배웁니다만 우리 한국 이 수행 전통은 예전에는 경전도 보지 말라고 했어요. 오로지 화두 수행, 참 수행 일념에만, 화두 일념에만 들어서 모든 번뇌망상을 끊고 이세한 번뇌망상마저도 끊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위파사나 수행처 가서 여러분 딱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위파사나만 하러 가요. 저도 미얀마 위파사나 수행하러 갔거든요. 그런데 몇 년 있다가 완전 생각이 집 앞에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부처님께서 위파사나는 뭐냐면은 또 그림을 하나 그려놔야겠다. 야, 이건 이렇게 했나? 이게 뭐예요, 이게? 사과. 열매란 말이에요. 이 열매를 먹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는 나무를 좀 심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무가 이렇게 달려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열매가 여기도 열매 달려있어요. 종이 달려있어요. 이걸 가지고 지혜라고 해요, 지혜라고 하고, 이파리가 무성해요. 근데 여기에 줄기가 딱, 둥근한 줄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쫙 엉켜지면서 이렇게 긴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해 다닌다면 지도자를 제대로 잘못 만나면 어떤 사고가 벌어지냐면 이승만, 이승만. 지혜 수행만 한다, 지혜 수행만. 이걸 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다 보면 한 소씩 할 수도 있어요. 깨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뿌리 없는 나무가 돼가지고
그거는 일순간에 마음이 하나의, 암만 깨달아서 치더라도 그건 하나의 파도에 불과해, 파도. 올라가다 다시 제자리에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님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전해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부처님께서는 이파사나가 사실은 삼법인 무상을 보고 괴로움을 통찰하고 무아를 완전하게 꿰뚫어 이해하고 보는 것, 그 자체 생사이탈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파사나 수행을 해요. 맞기는 맞아요. 그것이 바로 열매란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절대 그것이 핵심 키라는 건 아니에요. 키라는 거는 사띠 키예요. 지혜 열쇠 그게.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만 니바나를 성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정에 관련된 걸 두 번째 치고 이 뿌리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전혀 여러분들을 잘못하면 배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미얀마에 갔더니 제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런 가르침 책이 완전히 틀렸더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정확하게 그야말로 여러분들 지게 정 선정할 때 마음 집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이 지혜란 말이에요. 개, 정, 해, 사막. 이건 유치원 같은 얘기지만 부처님께서는 아주 이게 불교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앉아서 이게 수행이 이런 거 10제 시간에 좌선하고 해선하는 방법, 섭외하는 방법, 이렇게 무슨 마음이 어떻고 저떻고 그 얘기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여러분의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어제 나와 있는 개정에 바로 8종도에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8종도를 어떻게 다 이해해가지고 또 바르게 수행할 것인가? 절대 안 그래요. 오늘 이 책에 보면은 부교재랄까 이 책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 23쪽을 여기에 보면 이제 제가 간략하게나마 8정도에 대한 언급해놨죠. 간략을 정리해 놓은 건데, 제가 여러분들 요번 학기 시작하면서 이 스님이 여러분들에게 8정도 노트를 하나 만들어 드리려고 했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일기 쓰세요. 일기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 예전에는 일기를 늘 꼬박꼬박 써왔고 지금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일기를 쓰듯이 일기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왕이면은 일기도 쓰고 이것도 하면 좋겠죠. 8정도 노트를 하나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하루 중에 이건 8정도 노트 해서 제목 정해놓고 그래가지고 이 8가지 항목을 쭉 적어놔요. 적어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8정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좀 더 깊이 있게 출세간의 8정도 무슨 세간의 8정도 여러 가지 복잡해져. 8정도에 대한 설명만 책이 한 권이야, 한 권. 그 정도로 이 테라와다 불교권에서는 이 불교에서 말하는 개정의 사막이 아주 철저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고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이렇게. 개정의 사막을 담아내고 있는 게 8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파사나 수행한다면 안 돼요. 또 4년치 이파사나 수행한다 해서도 안 되고, 화두 수행한다 해서도 좀 적합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좀 줄여서 말하면 사막을 수행한다고 하고, 좀 더 정확한 답은 8정도를 수행한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파사나가 있어요, 그 안에. 사띠가 있고 삼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8정도는 거의 다 외우고 있다시피 이런 정도 다 알죠. 한번 제목만 한번 언급해 볼게요. 정견, 정사유, 정어, 정명, 그 다음에 정정진, 정명, 정정. 마지막에 이제 삼매가 나와요. 이것이 여러분들 8정도가 이게 개념 완전히 머릿속에 이해가 되고 이것이 생활 속에 실천되지 않으면 수행을 벌써부터 스톱해요. 위파사나 수행한다고 하면 욕망만. 화두 수행한다고 깨달음 먹고자 나간다면 그 이전 그것과 함께 우리는 반드시 병행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 스승들은 우리 한국의 스승들도 외국의 스승들도 그래요. 우리 옛날에 한국 선지식들도 그 어른 스님들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출발하니까 선사가 되려고 하지 마라. 그럼 무엇이 돼야 돼요? 율사가 돼야 돼요. 처음에는 우리는 처음부터 선사에 무조건 처음에는 정말 생활에서 어떤 규범을 갖춘 부처님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생활 속에서의 어떤 알아차림과 집중 같은 것들이 동반이 될 때 거기서 정말 올바른 지혜가 생겨나요. 그래서 선사가 되지 말라. 수행 입문자는 율사가 되려고 노력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팔종로 노트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오늘 수행 본문은 그만해도 될 거예요. 이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정견, 정사요, 바른견의 바른 생각으로 해서 이제 책을 한번 볼게요. 원래 이거 개정해 할 때 이 해탈하스 그 지혜의 영역이 사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앞에 갖다 놓은 거죠. 순서대로 하면은 이제 그 세 번째 바른 언어부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할 생각, 바른 견해, 네 가지 고귀한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거 여러분들 수준에서 지금 98종 노트 만들었어 해가지고 다 적용해가지고 안 하셔도 되죠. 이 스님이 적용해준 일러준 방법만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바른 견해가 무엇인지는 이렇게 이런 법문집이든지 본문 들어가지고 그것들도 이해를 하세요. 괴로움은 집착된 진리고, 괴로움 소멸하는 게 사성기 진리라든지 여러 가지 수행에 대한 무상이 뭔지, 고가 뭔지, 무아가 뭔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본문에 이렇게 자료를 듣고 아니면 또 수행을 통해서 직접 또 이해하시면 더욱더 좋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해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바른 생각부터가 이제 이거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이게 제일 어려워요. 바른 생각이라는 건 뭐냐면 감각적 욕망과 해치려는 의도를 버린다는 건 뭐냐면 이게 탐진치 중에 대부분의 우리 일상생활에 보면은 어떤 감각적 욕망, 밥 같은 것도 이 음식도 보면 좀 맛있는 음식 있으면은 벌써 흥분이 되고 먹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 정말 더 보고 싶고 그렇지 하루 일상생활들이 보면 주로 여러분들은 성내는 거 아니면 말이에요. 주로 뭔가 좀 마음의 감각적으로 이렇게 좀 좋아하고 탐하는 것들. 남을 훔친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마음 감각적으로 이렇게 뭔가 대상에 자꾸 집착하는 게 보여져요. 그리고 아니면 화를 낸다든지. 화를 내는 순간,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이게 팔종로 노트를 쓰실 때, 내가 어느 순간 내가 화를 냈었다, 안 냈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정말 뭐 때문에 저 물건을 갖지 못해가지고 내가 마음에 많이 애가 탔었다. 그런 거라든지 해가지고 그런 것들 기억해낼 수 있으면 그런 거 적으셔도 돼요, 그 부분에. 대신에 지금 얘기하는 사실 어려운 그 부분은, 그건 수행이 좀 더 진전돼 가는 상태라야 여러분이 이 탐과 진을, 성냄과 자꾸 이 욕망 같은 것들을, 마음의 집착 같은 것들을, 보게 돼 이해하게 되는데, 그래도 그나마 여러분들 밖에 드러난 화라든지 드러난 욕심 같은 것들은 일상생활을 체크해낼 수가 있어요.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도 아는 것도 그것도 수행이니까. 그래서 그 정도 수행에서, 그 정도 선에서만. 그래서 이 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감각적 욕망이 있는가, 그 다음에 남 해치려는 악의라든지 원망, 분노 같은 게 있는가, 그 다음에 그것이 없어진 상태에서 늘 일상행위에 늘 마음이 밀착해서 깨어있는 걸 가지고 바른 생각, 바른 사유라고 해요. 그러니까 늘 밥 먹을 때 어떻게 욕망으로서 혹은 분노로서 먹지 않고 밥 먹을 때 밥 먹고, 걸을 때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늘 거기 마음이 밀착해져 있고, 누가 부르면 알면서 뒤돌아보고, 손이 나갈 때는 잡으면 알면서 잡고, 돌림을 알면서 돌리고, 이런 식으로 늘 앉고 서고 눕고 행위할 때마다 늘 대상에 정확하게 겨냥이 되어져서 이렇게 일상 행위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욕망과
남 해칠 아이가 없다. 그것이 바른 사유예요. 바른 생각.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렵지만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얘기한 뿌리예요, 뿌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말하는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안 되어져 일단 수행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바로 요 세 가지를 위에 바른 생각까지는 좀 많이 간과하게 돼요. 여러분들 어렵다면. 그러나 그래도 욕망과 해치는 남을 해하려는 그런 나쁜 마음들이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정도는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바로 이 바른 언어. 자, 비파사나 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일상생활 여러분들 4년초 비파사나 수행을 하면서 말이에요. 늘 체크돼야 될 일이 뭐냐면은 말을 잘 보세요. 말이 뭐냐면 여기다 나와 있죠. 이게 사나운 말,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쓸데없는 말. 거의 네 가지가 여러분들 일상생활 중에서 일생을 통해서 대부분 다를 차지해요. 10가지로 나눠지기도 하는데 이 네 가지는 충분해요. 아, 내가 남한테 이렇게 진실되게 말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거짓말 하는가, 말을 돌려서 말하는가, 그 다음에 숨기는가, 그러니까 그런 거, 망언 대 망언. 그 말하고 그 다음에 말을 좀 거칠게 하는 거. 이왕이면 좀 부드럽게 할 수도 있는데 조금 원성을 막 높인다든지 조금 이렇게 격앙이 돼 있다든지 좀 화가 찬 목소리든지 그렇게 사나운 말. 그 다음에 저기 자녀들한테도 이놈 저놈보다도 얘야 이러느라든지 자기 내외지간이라도 가능하면 좀 부드럽고 경어를 쓴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 바른 언어에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사나운 말을 쓰고 있는지 잘 보시고 또 이간질하는 말. 여기 가서 말하고 이 사람 흠을 저희 가서 일러 바치는 거. 그거 아니면 나머지가 여러분들 한 60% 해당하는 말들이 바로 이 쓸데없는 말. 꼭 필요한 말이 있고 필요 없는 말이 있어요. 어제 밤에 드라마 봤는데 그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정말 필요한 말들이 있긴 있어요. 드라마라고 왜 다 필요 없겠어요. 다 인생을 어떻게 지혜롭게 행복하게 사는 법을 다 담고 있는 게 드라마인데. 그렇지만 어떤 공부하는 사람들이 수행자로서 어제 쇼핑 갔던 얘기 아니면 어제 하여튼 드라마 봤던 얘기 그런 거보다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여러분들 더 잘하실 거예요. 정말 내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지 아니고 안 하고 있는지는 여러분 알아서 판단하실 거. 그런 바른 언어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 네 가지 꼭 외우다시피 꼭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른 행위는 뭐예요? 살아있는 생명 해치지 않고. 이건 바른 행위가 이게 바로 이거 5개에 관련된 거예요. 이게 5개가 바른 언어 주목되기도 하는데 여기 보면 살도 음망 주 중에 말이에요. 이 뿌리에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바른 언어, 이 바른 행위에 거의 다 들어가요. 살생하지 말고, 개미도 밟아 죽이지 말고, 절대 피하고, 지렁이가 비 온 다음날 다 쿵쿵거리면 작대 집어가 저쪽을 피해준다든지, 이런 마음을 갖는데 설령 우리들이 살생을 하겠어요. 설령 부득이 살생할 일이 있고, 무슨 비린 음식 같은 걸 있더라도 알고서 푸디하게 약으로 먹다면 푸디에 어쩔 수 없는 걸 먹지만 일부러는 피하라는 얘기죠. 생물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있는 걸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늘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악업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의 물건 갖지 않고 베푸는 것, 삿된 음행, 남의 가정을 이렇게 깨우는 행위, 그 다음에 정신 어지럽게 하는 약물이나 술, 그 다음에 그런 정도. 그러면 이제 바른 언어, 바른 행위가 나왔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바른 생계. 바른 생계는 내가 이 먹고 사는 생활 수단을 스님은 출가자들은 탁발에서 먹고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은 정말 그 나쁜 짓 하지, 마약 거래, 그런 거 있잖아요. 안 좋은 거. 밀매, 밀수, 도살, 산짐승들 이렇게 보호생짐승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정도가 여러분들이 이 팔정론들을 가장 한번 자기 일상생활 중에서 늘
되돌아보고 체크되어져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노력, 다른 알아찬, 다른 집중 앞으로 이제 수행 시간표 해가지고 수행 법문 속에서 그런 가르침을 나아갈 거예요. 그래서 바른 노력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굳이 노트를 하나 남긴다면 정말 내가 이거 다음에 또 배워야겠지만 여기 읽은 대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만 이해하세요. 그냥 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노력 이런 것들이 응원을 하시고 그런 노력을 했는지 그걸 또 내가 하루 종일 알아차림을 정말 뭐 순간적으로 쉬지 않고 했는지 아니면 그냥 어쩌다 한 번씩 했는지 전혀 안 했는지 알아차림의 그 빈도수, 질, 뭐 그런 거 양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다음에 다른 집중 하여튼 여러분들이 공란은 남겨도 되고 뭐 빈칸도 남겨도 돼요. 그게 일상적으로 이 정도 중간에 나온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늘 체크하는 요번 1학기 동안에 그런 그것과 함께 이제 뭐 사념주 이파사나 수행이 자선, 행선, 일상생활선 그것이 뿌리 없는 나무가 아니고 진정으로 뿌리 깊은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행해 나가셔야 돼요. 팔정도 수행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전부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이 스님 하다 보니까 좀 더 장황해져 버렸네요. 지금 몇 시간? 5시 조금 지났고. 오늘은 뭐 책상을 칠 거 없고 가볍게 오늘 이 스님 한 얘기 충분히 이해는 하셨죠? 네. 그 마음을 가지고 수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난 시간에는 자선, 행선, 일상생활선 이제 스님이 원래 그 몇 시간에 거쳐가지고 이거 설명해야 되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뭐 익히다 뭐 넉넉하게 충분하게 그 가르친 내용들 다 숙지하고 계신 분들 여기 다 이미 다 계시고 혹은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니까 지난주에 숙제 내용 읽으셨어요? 읽어보셨어요? 네. 하여튼 이 시인이 한 번씩 과제를 내주게 되면 절대 그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돼요. 그러나 이 스님은 꼭 읽기를 권해요. 꼭 읽기를 권한다기보다도 제가 이 스님이 부탁드린 것들 전 여러분들한테 방법만 알려주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물가에까지 가는 방법을 알려드릴 때 샘이 있는 곳을 알려주지 그 물을 직접 떠서 앞에 갖다 놓지 않아요. 그럼 자생력이 떨어져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절대 뭐에 대한 공부의 부담 때문에 그런 걸 절대 마음을 놓으시고 해도 그만 전 상관없어요. 그러나 꼭 하시길 바래요. 그렇게 하고 이제 수행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하나만 더 다음 시간에 할까 또 여러분들이 이번 한 학기 동안 말이에요. 오늘도 수행 방법을 또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반야신경 외우시는 분들 있죠. 반야신경을 외우듯이 아니 혹시 반야신경을 다 외우시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래서 역시 지금 제가 여기 추측한 대로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 불교의 그 아주 엘리트들 제가 볼 때는 이 담마스쿨이 이 세석에 비하지 않는 학교에 든 게 아마 서울대학교 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딱 질문해 보면 바로바로 답이 나오는 게 대단히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법에 대한 이해랄까 공부한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여러분들은. 자, 근데 여러분들 반야신경을 외우듯이 이제 반야신경을 이제 그 개별적으로 외우시고 여기에 보면은 이게 나와요. 또 한번 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여기 자열경, 자비경 이게 325쪽이에요. 325쪽. 제가 제 수행하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율경 독성이거든요. 이건 어디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는 얘기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이런 것도 활용이 참 실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걸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리는데 뭐 반야신경이나 신무량도 대단하니나 뭐 그런 것도 괜찮은데 이왕이면은 경전에 나와 있는 이런 경전들이 좋아요. 요걸 가지고 한 학기 동안 말이에요. 요 학기가 끝날 때 1학기 종강하는 날 말이에요. 그때
까지 한번 외워보세요. 그러면 이 스님이 외우라는 이유를 다 외우고 나면 이해가 갈 거예요. 저는 전에 반야신경 가지고 많이 이렇게 수행을 했었는데, 이 다란이나 그 어떤 경을 가지고 짧은 거 가지고 연달아 쭉 읽은 거 연불수행이거든요. 연불수행인데, 저는 그 연불수행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 수행을, 마음의 움직임들을, 얼마나 집중력이 내가 지금 되어져 있고, 번뇌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이, 이 다란이 같은 거, 특히 저는 이 파라메타스타를 독송하면서 그걸 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선정력이 얼마큼 흩어져 있는가, 집중이 얼마나 잘 되어져 있는가, 마음이 고요한가, 편안한가를 가지고 그냥 바로 알아차린 사띠 수행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청주를 독송하면서 그 안에서 봐요. 그러면은 정말 마음이 고요하고 선정력이 있을 때는 깨끗하게,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끝난 순간까지 고요하게 읽어져요. 그때 미세하게 흔들림 같은 거, 망상이 들어갈까 말까, 들어갔다 나갔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그런 것들이, 이거는 완벽하게 달달달 외울 정도가 돼야만 이제 그런 수행이 가능해요. 더듬더듬 외워가지고는 안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예를 들자면, 까라냥아다, 까라냥 땅상, 땅, 바닥마다, 삼투사, 고기자, 수기자, 수화자, 사무도 하나, 띠마니, 이런 식으로 이제 외워져 나가요. 혹은 좀 천천히 하면, 까라냥아다, 구살레나, 얀, 땅, 산, 땅, 바닥마, 비싸메, 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요거 읽으면서 요 목소리를 가지고 관찰하면서 읽어나가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집중력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심리 상태, 집중력 상태가 체크가 되면서도 실제적으로 나중에 그거 읽는 동안에 자꾸 마음이 자꾸 몰입이 되면서 집중력이 생겨나요. 산매가 생겨난단 말이에요. 스님, 빨리어로 외워요? 한국말로? 빨리어로. 그러니까 이거 한글은 그냥 말이에요. 한글은, 이거 저 반야신경 다 해주세요, 양이. 제가 이따가 시범 독송을 한번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제가 녹음을 해드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녹음을 한 번만 익혀두면 여러분들은 외우기 상당히 쉬워요.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는 안 해줘야 이거. 빨리어로 하는 거는 음률이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 음률도 이 스님이 거기에 아주 쉽고 편한 방법이 있어요. 한 번만 가슴속에 여러분들 첫인상이에요, 첫인상. 이거저거 복잡하게 들으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 워낙 좀 순수하기 때문에 마음이 빨리에 대한 게 워낙 그야말로 운율에 대해서 거의 백지란 말이에요. 스님 사이트 좀 올려주시죠. 네. 아니 조금 해보시죠. 내가 지금 한번 독송을 해볼 테니까 말이에요. 네. 아니면 녹음을 해서 주시면 그럼 나중에 녹음하더라도 어차피 지금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순수 백지장이기 때문에 백지에는 물이 잘 들어요. 이 스님이 그랬거든. 어디서 이 스님이, 이 까라는 메타스타를 되냐면 인도에서 방글라데시 스님한테, 인도의 불교는 어디가 남아있냐면 인도는 거의 사멸했고 지금 다시 이제 부흥하고 있지만 방글라데시가 옛날 고대 이족집부터 테라다 불교 그대로 남아있어요. 지금 아라한이라고 칭송되어지는 분들도 계시고 수천 명의 그 테라와다 상가가 형성되어 있어요. 방글라데시에는. 그러니까 인도의 사멸한 그 근본 불교, 테라와다 불교 뿌리를 보고자 한다면 방글라데시 가면 돼요. 거기에는 그 불교의, 인도 불교의 테라와다 불교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스님 스타일들을 저는 알고 봤더니 인도하고 방글라데시 똑같아요. 옛날에 같은 나라였으니까. 그래서 연불도 같아요. 그래서 이 연불이, 지금 그쪽 스타일. 그래서 제가 한 번 듣는 순간 영어를 잊어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다 외웠다는 게 아니고 은유를. 지금도 다른 게 안 들어와요. 그 방글라데시 그 인도 스님의 그 어르신 스님이 70대 노 테라와다 비고 스님, 아주 대단한 그 훌륭하신 덕망 높은 스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경을 요걸 독서하기 전에 여러분들 반드시 요 내용을 번역한 부분들을 잘 마음속에 새겨 담으시고 그리고서 이제 시간 날 때마다 한글 자꾸 읽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빨리어경을 요번 학기 졸업할 적이 한 학기 마칠 때까지
자기 목표를 다 정해놓고 한번 외워보세요. 그러면 외우고 나는 종강하는 날, 그 1학기 종강하는 날, 그날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그 큰 공덕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자, 한번 독송을 해볼게요. 잘 보세요. 1번부터 그 앞에 그 서문은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외우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가령 외우면 더 좋겠죠. 그러나 하여튼간 1번부터 마지막 10번까지 10개 자야경 개성을 여러분들 꼭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독성해 볼게요. 까라니 양아따 구살레나 얀땅 산땅 바당아 비싸메짜 사코 후주짜 수후주짜 수아조짜 사무두 아나띠마니 산또 사코짜 수아로짜 아빠기초짜 살라우까우띠 산틴 드리오짜 니빠꼬짜 아빠까뽀 꿀레수 아나누기또 나짜쿠 땅 사마짜레 긴치 에나빈유 파레우파와데이융 수키노와 깨미노 혼뚜 사빼사따 바완뚜 수키따따 예케치바나부따 디타사와 타와라와 아나와세사 디카와 예마한다와 마치말라사 깐까둘라 디타와 예자 디타 예자 두레와 산티아위 두레 부따와 삼바웨시와 사빼사따 바완뜨 스키따따 나빠로 빠랑 니꾸베타 나띠만네타 가타 지난기인지 부야로 사나까 빠티까 산냐 난냐 만냐싸 두카미 제이야 마따야 타니양 부땅 아유사 에까 부땅 아누라케 에완 비사빠 부테수 마나 삼바와예 아빠리마낭 메탄자 사빠로 가스밍 마나 삼바와예 아빠리마낭 우땅 아도짜 띠리안자 아삼바땅 아웨랑 아사빠땅 디탄자랑 니시노와 사야노와 야와따사 위가따미또 에땅 사띵 아디테이아 부라우마 메땅 위하랑 이다마후 디틴자 아누빠까마 실라와 다사네나 삼반노 까메수 위네이야 게당 라히짜뚜 가빠세이양 뿌나레 띠띠 사두 사두 사두. 요게 인도 방글라데시의 그 전형적인 그 찬팅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잘 뭐 인터넷에서 보시던지 언제 한번 그냥 올려드릴 테니까 고음을 참조해가지고 참조해서 그 외워두시면은 완전 숙지되었을 때 이제 연속적으로 뭐 가라냐하다 부살려냐 땅산 땅 바닥을 비사면 짜 사코 짜 수자 수자 사무도나 띠만 산도 사코 수바 이렇게 쫙 하다 보면은 벌써 이게 마음이 벌써 이렇게 오고 가는 게 다 보여요 다. 그래서 자기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경우 계속 집중해서 읽으면 돼가지고 거기에 어떤 선미의 힘이 생겨요. 바로 여러분 사티 수행하라 그러면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것도 하나의 사마타 수행의 일종일 수도 있고 자꾸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여러분들은 자꾸 활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마지막 저기 이 담마스쿨 강좌가 3강좌이다 보니까 하다 보면 날이 저물 수가 있어요. 6시 넘어지면은 집에 가서 먼저 밥해서 밥 먹고 가족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나누겠어요. 우리 수행 시간에는 좀 압축해가지고 시간 넘기지 않고 조금 당겨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하여튼 그래서 이 스님이 한 학기 동안 오늘과 같이 다양한 경험했던 것도 저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를 거의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 생각나는 대로 꼭 대신에 부처님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계속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할 얘기 없으면 무조건 자선 행선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책상 칠 필요 없어. 오늘은 뭐 행선할 일은 없고, 다음 기회에 또 이제 행선하는 방법도 여러분 읽으셨지만 그래도 이 스님의 실제 모범, 이 모범을 보여줘야 여러분들이 바르게 깊이 있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반드시 행선도 해야 되고, 자선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하는데, 오늘은, 잠깐 한 10분 정도, 여러분들, 혹시 지금 복식 호흡 되시고 계시는 분 있으세요? 복식으로 호흡하시죠? 네. 대충 뭐 손 안 들어도 되니까 대충 그냥 깜빡깜빡 하세요. 서로 간에. 호흡에 장애가 많아요, 저는. 네? 호흡에 장애가 네. 많아요. 그러면 호흡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막 변화를 할까 뭐 이런 거 위치 같은 게 그렇고 뭐 그렇다는 얘기 아니면 호흡이 불규칙하고요. 네. 답답한 막힘 네.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우리 아마 저 수행자 같은 분들도 어떤 때에서는 뭐가 좀 뭐 선정력이 있고 뭔가 좀 상황이 안정되어질 때는 만약 호흡이 이렇게 좀 편안하게 아마 그래도 이 명치 이상으로는 안 올라갈 거로 봐요. 근데 조금 더 이제 여러 가지 막 경무가 복잡해지고 뭐 스트레스 쌓이고 뭔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여러 생각이 많아지면은 당연히 다 자연스럽게 호흡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이 호흡에 관련된 건 뭐냐면은 제가 처음에 출가를 하는데 스승께서 거의 스님이라는 분께서 그 어른 스님이 그대 복식 호흡이 되는가 말씀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빠사나에 관한 뭐 법문을 조금 이렇게 읽고 했던 참이었는데 뭐 왜 물는지는 몰랐는데 그 상태를 파악하고 싶어서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행이 몸과 마음이 평온해지고 안정되어지고 이제 늘 어떤 산매가 갖추어지면은 호흡은 자연스럽게 편안해져요. 예를 들어서 저도 언제 가슴에 또 호흡이 밑으로 내려가는지 몰라. 근데 절대 그래서 그 스승께서 복식 호흡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안 해요, 여러분들. 그러면 사고 나요, 수행에서는. 정말 자연 그대로의 호흡, 있는 그대로의 몸과 마음 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게, 자연을 볼 수 있는 게 이 수행이기 때문에 절대 인위적인 호흡은 금물이고,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 복식 호흡이 되어질 때 가장 건강하고 아르차임 잘 되고 마음 편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일어나 보세요. 잠시 알아차림과 함께하는 몸을 잠깐 푸는 동작을 하고 나머지 몇 분 동안 자선 수행을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절대 수행 혼자 보통 가면 이제 자선해서 자선해서 하잖아요. 그죠? 집에서 절대 수행도 보면 리듬이랄까 생활에서 호흡 같은 거죠.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뭐 앉아가지고 어디 저기 뭐 테라 단마스쿨 수행을 이런 거 실제 같은 딱딱한 법문 해주려고 그 사람이 뭐 행선, 왼발 오른발 하고 자선만 하더라고 하면 수행하면 재미없어요. 요가도 진짜 뭐든지 다 활용할 수 있으면 다 해야 돼, 다. 대신에 알아차림이 있다면 그것은 무조건 수행이에요. 팔정대 사띠란 말이에요. 그렇듯이 늘 알아차림과 함께하는, 앞으로는 이 스님과 함께 이 알아차림과 함께하는 요가 명상 조금씩 하시고, 앞으로 그거 좀, 여기는 분명히 그 요가를 하신 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 스님 대신해서 나오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스님 저기요, 제가 지난 가을에 네. 바른 자세 몸살리기 운동이라는 걸 네. 좀 보러 다녔거든요. 거기서 하는 동작들도 굉장히 건강에 좋고, 특히 척추, 네. S라인 만들기를 강조하시거든요. 네. 제가 이번에 그 한 달 수행하면서도 그 동작을 이렇게 숙소에서 네. 이게 몇 동작을 훈련하면서 했더니 네. 한결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도 주먹구구보다도 그래도 뭔가가 뭔가를 좀 치유적인 어떤 뭐 그런 방법도 있다면은 그런 것들도 또 다음 기회에 한번 그런 것 좀 이렇게 대신 알아차림이 없다면은 절대 여기서는 하진 않아요. 알아차림과 함께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복식 호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하나의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도 한 5년 동안 매일 했었어요, 이거를. 저절로 알아차림이 저절로 배에서 배를
배가 부르고 꺼져나 호흡이 생생하게 알아차려지는 게 이 방법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자, 그냥 늘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뭐 산책을 여기 국민 체조도 하고 뭐 다양한 아침 체조 같은 걸 하잖아, 그죠? 그거 할 때 아침에 일어나면, 근데 아침에 일어나 밥 먹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산책한다 아니면 뭐 체조한다 생각하시고, 이런 위파사나 이런 명상 체조를 하시란 말이에요. 첫 번째 할 수 있는 게 가장 합장을 하신단 말이에요. 다리는 네. 붙이나요? 다리 처음에는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붙이세요. 해가지고 항시 처음에 할 때는 그냥 하지 말고 늘 삼보에 불가와 단마 상가에 늘 예경하는 마음으로 일단 이마까지 손을 올려서 떠난 다음에 여기 좀 숙이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가슴으로 와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 다리를 벌려요. 살짝 벌려서 몸의 긴장을 푸세요. 뭐 할 거냐면 지금부터 단전, 타단전, 단전 때리는 걸 하더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횟수는 뭐 한 100번 정도는 돼. 대신에 숨을 참고 어떻게 두드리냐면 이런 식으로 합장한 다음에 한 다음에 다리 벌려서 자 시작. 근데 저기 네. 위치가 네. 배꼽 아래쪽인지 위인지. 네,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치는 게 아니고 한 100번을 예상하는데 여러분들 호흡이 바빠가지고 뭐 20번도 괜찮고 30번 자기 호흡에 참으신 데까지만 참았다가 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숨을 가득 들이마셔야 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리 벌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제 심호흡을 한번 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그 상태에서 완전하게 풀 꽉 채워야 돼, 숨을. 그래가지고, 그럼 여기 아래, 숨 어디를 들이키냐면은 가장 아랫배 볼록 나올 정도로. 근데 이제 스님 입으로 들이키는 건지 코로 들이키는 건지. 입으로 하세요, 입으로. 근데 해보니까 지금 입으로 들어가고 있네, 보니까. 가장 아랫배가 땅땅할 정도로 확, 이제 공기를 바람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그 다음 숨을 중지한 다음에 시작. 하나. 하나, 100. 됐습니다. 100번 달다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이렇게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마무리 이제 심호흡 해주면 돼요. 지금 정체를 치느라고 알아차림보다 놓쳤지만 사실 이거 할 때 알아차림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하면서 하세요. 사실 이거 숨을 참고 하다 보면 이거 알아차리기 힘들어요, 이건. 근데 나중에 정 안 되면 안 하셔도 돼요. 여기 단전, 이게 아랫배를 좀 이 소화를 돕고 여기를 탄탄하게 하고 몸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대단히 건강해져요, 이거 치면. 이러면서 하다 보면은 아주 의식이 저절로 이쪽에 와 있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자살하고 있는데 갑자기 호흡 속에 탁 저절로 가는데 많이 도움을 줘요. 그리고 몸이 혈액순환이 잘 되다 보면 참 마음이 안정되면서 이렇게 호흡도 좀씩 내려와요. 나 절대 뭐 그런 호흡을 이렇게 뭐 복식 호흡을 하는 걸 찾아야겠다라든지 그걸 해야겠다 절대 하지 말고 그냥 늘 그냥 가쁜 대로 호흡이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목에서 목숨을 쉬는지 가슴에서 쉬는지 늘 알면서 늘 그대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알아차리면 돼요. 이 자선 수행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늘 이거를 아침 저녁으로 아침 저녁으로 지금 100번 연습해보면 안 됩니까? 같이. 근데 그거를 손바닥으로 하는 게 더 좋은 건가요? 손바닥으로. 이걸로, 이걸로 해가지고, 이거 치지 말고, 이거 치지. 너무 성급하게 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면은 이게 도움이 돼요. 대신에 이 수행 중에는 늘 알아차림 없으면은 이런 이 격렬한 이런 할 때는 이 뭐랄까 이게 선정력이 흩어져요. 그래서 수행이 집중 수행이 잘 되고 있는 분들이 이거 할 필요 없어요.
늘 일상에 늘 이렇게 일거수일투족에 늘 몸과 마음 함께 하시는 분들은 도저히 뭐 이런 거 요란하게 하지 말고 늘 평온하게 하는 대로 늘 하시면 돼요. 그리고 호흡이 안 좋으니까 네. 이걸 해서 복식호흡 할 수 있으면은 한결 그럼 이거 많이 도움이 돼요. 이게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호흡하고 이 몸하고의 그 관계성이 알아지면서 네. 호흡에 장애가 많을 때는 정말 수행도 하기가 어렵다는 걸 실감하거든요. 네. 그리고 하여튼간 지금 그걸 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안다는 게. 수행을 안 하면 절대 몰라요. 어디 꼭 복식에서부터 순시에서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저기 글살 지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 지어지지 간에 바르게 알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 수행자님처럼 그런 상태를 분명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그거 하고 나면은 이제 아까 저 수행자님도 다음번에 또 그런 그런 체질을 알려주시겠지만 저도 수행할 때는 그냥 바로 자선하지 말고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이런 걸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늘 자선 행세할 때 그 전에 체조를 좀 해요. 체조를 아침에도 되고 뭐 수행 전에도 되고 이것도 늘 이 단조로운 자선 행선으로부터 조금 벗어나면서 수행에 힘을 가속도를 붙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서 있을 때 뭐 할 수 있겠어요. 이제 몸 푸는 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목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할 때 여러분들 지금 그냥 돌리잖아요. 그죠? 이거 알아서 하면 잘 돼요. 알아서 하면 하면서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또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할 때 이 감각이 말이 자극이 목 관절이 이렇게 꺾이면서 빙 돌아가면서 뭐 틀림없이 무슨 감각이 있을 거예요. 소리가 납니다. 네. 소리도 괜찮고 가장 큰 감각을 알아서 설명 돌려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뼈 마디가 뭐 이렇게 좀 옮겨지는. 그럼요. 그런 다양한 있는 그대의 감각들은 어느 거라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냥 돌려서 몸 푸는 거 하고 이 알아서 하면서 이 몸을 푸는 거가 틀려요. 거기에 집중력이 생겨나요. 이제 몸 다음에 이제 허리 돌리는 거 이렇게 하나 좀 크게 둘 셋 넷 반드시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허리에 돌려지는 감각을 알아차리면 해보세요. 돌리는 거 대충 이렇게 가지고 숫자 3개 앉혀야 되고 한 바퀴 돌리고 몸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무릎 하시고 무릎 좀 이렇게 해서 또 반대로 하면서 이렇게 무릎이 이렇게 우리 쫑아리 위에 이런 무릎 주위에 근육들이 이렇게 막 뒤틀고 꼬여가는 것들이 느껴질 거예요. 절대 힘도 빨리 하면 안 돼요. 체조할 때.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저 일상적으로 그냥 마당에 나와서 혹은 거실에 사시는 거 다 했잖아요. 그래서 단전을 두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선을 할 거라고 하는데 앉아보세요 한번. 앉아가지고 또 다양한 것도 시간 관계상 시간이 많이 흘러가니까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다 치고 다음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 뭐냐면은 두 가지 방법을 알고 계세요. 하나는 정형적인 효율적인 아까 저쪽 불자님이 저쪽 수행자님께서 내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뭐 특별한 거 치유적인 거 개발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몸을 막 꼬면서 이렇게 몸막이 뭉쳐있다 보니 막 풀리는 거 막 그런 게 있어요. 자세가 막 교정되는 거.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서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요가 같은 것들이 아주 유용해요. 그래서. 요가 하시는 분 알아차리면 몰라요. 그냥 알아차림이 있다는 거 다 불교 수행이에요. 요가 한다 해가지고 저거는 뭐 인도 무슨 불교하고 관계없는 천만에. 다르게 알고 알아차리면서 하는 수행은 다 이 8종의 수행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전문적인 것도 하시고, 전문적인 것 두 번째 치고, 여러분들이 그냥 활용하시는 것들은 오늘 수영학에서 그런 건 안 하고 입으로만 제가 설명만 드릴게요. 아까 저기 서서 하시는 것도 다 했죠, 이제? 앉아서 하시는 것들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모양만 이렇게 끝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구부에서 몸 돌린다든지 이렇게 몸 돌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활용하시는 게 이거 팔.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뻗어가 이렇게 해가지고, 왼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 왼쪽으로 또 오른쪽으로 이렇게 할 때 몇 번 하는 게 있고, 또 그 다음 또 보세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기억이 안 나요. 다시 이거 꺾어 오세요. 이것도 아주 효용성이 있어요. 꺾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고 또 해가지고 손 바꿔가지고 이러면 몸에 있는 근육이 다 풀려요. 대신에 반드시 알아차리고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알아차리면 안 하면 산란이 생겨요. 그래서 해가지고 동작 뭐든지 막 크게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뭐 뒤에 이렇게 삼각지쳐가지고 그냥 여러분 앉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앉아서 팔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 몇 가지 이렇게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기억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둘, 셋, 넷, 둘, 셋, 넷 할 때 막 팔이 당겨서 나가는 거, 허리가 꼬이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감각을 그게 외다나 누파사나라 그러는데 그 느낌에 대한 맨 느낌 하여튼간 느낌에 대한 가져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차리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틀림없이 또 하기 전에 여러분들 또 몸 상태 다 돌려서 그 다음에 이제 다리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발목 걸린다든지 그 다음에 요 관절 이거 골반 돌리기 이런 거 이런 게 아주 유용해. 이렇게 파크로 한번 돌리고 또 안으로 한번 돌리고 크게 동작 크게 하면 대신에 좀 천천히 여유 있게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그 정도 속도에서 이렇게 좀 골반 어깨 돌아가는 감각을 가지고 계속 알차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까 단전 두드리기에서 지금까지 알차림 하나도 좀 끊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벌써 지금 3매에 들어있는 거예요. 3매 수는 따라할 필요 없어요. 뭐 삼마 사마디가 뭐 다른 게 삼마 사마디가 아니에요. 어디 산에 가서 저 일선정, 이선정 하는 게 삼매가 아니고 아까 이거 해가지고 지금 이 골반 돌리기까지 계속 돌면서 이 감각을 놓지 않았다. 한순간 놓지 않았다는. 아까 똑같아요. 그래서 그 빠른행하다 고선행한 땅산 땅바닥 그걸 가지고 이제 한 10번 정도 외우는데 한 번도 안 들어왔어. 깨끗이 이걸 독송되는데 그걸 삼매되는 거예요. 그 뜻이 삼매라는 건 그런 거예요. 몸과 마음, 의식이 몸이 하고 있는 걸 의식이 정확하게 유착해서 대상을 떠나지 않았다면 분명히 알고 유착했었다면 그걸 삼매되는 거예요. 그랬듯이 골반 돌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리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하고 그 다음에 막 하계 권법도 있고 코브라 권법도 여러 가지 있긴 있어요. 이런 것도 다음에 지금 다 알고 있는 범위를 다 알려드릴게요. 근데 하여튼가 기본적으로 아침 저녁 체조한다. 아침 저녁 체조나 혹은 요게 그 좌석 생선 시작하기 전에 수영하기 전에 이렇게 몸을 좀 풀고 해주면 말이에요. 알아차림하게 몸을 풀고 해주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집중의 힘이 상당히 커져요. 그래야만 이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이 가능하지. 그냥 여러분들 뭐 책 읽고 뭐 자석 생선해가지고 절대 여러분들은 이 몸과 마음에 대한 대상에 집중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 활용을 좀 하시라는 얘기죠. 지금 하시는 얘기들. 그래서 그러면 단마스크를 오셔가지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져서 그것도 이 건강한 행복을 이루어서 이런 것들을 주위 가족과 이웃들에게 나눠드릴 수 있는 분들이 충분히 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거 합쳐서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이스님이 뭐 행선하는 정확하게 이제 모델을 한번 보여주고 그다음에 자비가 나는 거 하여튼간 다양한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틀려질 것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계속 키워나가도록 하죠. 자 그러면 끝내지 말고 딱 3분만 호흡 관찰하도록 합시다. 편안히 앉으시고 다음에 앉는 방법도 제가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앉는 방법도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평자가 제일 좋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제 다리 모양을 여러분들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선을 할 때는 반드시 뭐 여러분들 꼭 반드시는 아니고 행선을 행하도록 하시고 행선을 행하기 전에 뭐 자비관을 한다든지 아까 이런 알아차림과 함께하는 이제 요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자선을 들어간다 싶으면 한 가지 포인트만 알려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앉으면 가장 안정된 자세. 다음 시간에 이 스님이 정확하게 저의 방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정된 자세가 가장 중요하고 1시간 동안 몸 흔들면서 편안하게 있을 자세. 그 다음에 앉으면서 알아차리려고 하는 의도 때문에 아니면 뭐 몸에 대한 열불 때문에 몸이 긴장이 돼 경직이 되기 때문에 그때 앉는 순간에 몸에 대한 긴장을 풀어야 돼요. 자기 몸을 한번 봐요. 숨을 한번 길게 들이켜요. 들수 한숨 쭉 내쉬면서 이제
내쉬면서 몸은 자세를 바르되 긴장을 싹 푸세요. 이렇게 한숨이 쭉 내쉬어지면서 몸의 긴장을 점검을 하라는 얘기예요. 몸의 긴장, 머리 밑에서 엉덩이 밑에까지 쭉 몸 보시면 반드시 긴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긴장을 내려놓으시고, 그래서 숨이 다 내려갈 때쯤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몸의 바로 이제 호흡 관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해도 상관없어요. 이건 딱 정해진 방법은 아닙니다. 반드시 긴장이 풀리고 호흡이 다 빠져나가는 상태에서 자기 몸을 보면은 무슨 감각이에요. 무슨 감각이냐면 편안한 감각. 몸이 열불이 나는 사람일지라도 처음에 앉아가지고 한숨을 알아차림과 함께 쉬고 나면은 몸이 긴장을 푸는 마음으로 한숨 쭉 쉬고 나면은 평온함이 와요. 그러다가 곧바로 이제 열불이 다시 막 다가오는 거예요. 열불이 다가오고 번뇌망이 다가오는데, 그렇더라도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래서 숨을 내쉬고 몸의 긴장을 다 풀고 편안한 마음으로 호흡을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몸에 편안한 느낌이 있어요. 느낌. 호흡보다도 편안한 느낌을 딱 꼬리를 잡아요. 꼬리를. 편안한 느낌을 알아차리면서 그 느낌과 함께 바로 호흡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호흡이 가슴일 수도 있고 목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론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한번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숨을 한번. 긴장을 쭉 풀고, 긴장을 풀음과 동시에 몸에 평온한 감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욱더 가장 편한 감각이 있어요. 가장 고요하고 편한 감각과 함께 호흡으로 그 선을 이어갑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자, 눈을 뜨십시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